카페를 하기로 결정한 뒤 나는 시장 조사에 먼저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공간과 메뉴이다.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메뉴를 팔 것이냐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다.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자리는 지금으로서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메뉴를 먼저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상권에도 카페가 넘쳐난다. 내가 볼 적엔 색깔이 분명해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색이 없어 평범한 곳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지갑을 연다. 그럼 가격도 중요한 부분이라 주변의 가게들이 어떠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둘러보았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저가 커피는 경쟁의 의미가 다르다 보니 번외로 생각을 한다. 골목 상권에 형성이 된 가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저가 커피와는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다. 그들은 비싼 목을 자리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판매를 하는 박리담의 형태의 운영을 한다. 번화가에 들어가려면 우선 권리금과 비싼 월세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빠듯할 것이 뻔하다. 그런 곳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이 규모와의 경쟁이다.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는 평수 자체가 대형 평수로 운영이 되고 위치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브랜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인지도에서부터 차이가 날 것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저가 커피를 피해서 골목 상권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골목 상권에 자리한 카페는 세하려 보지는 않았지만 5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다. 위치를 넓게 잡은 게 아니라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지하철 한 구간 한쪽 면을 본 게 그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 사실 카페의 개수보다 경쟁력 있는 곳들과의 차별화가 있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가격, 영업시간, 메뉴 등을 몇 군데 둘러보았다. 규모가 10평 되는 공간이 작아서인지 대개 커피값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3,000원 정도를 형성하는 것 같고 20평, 30평 정도의 규모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커피 가격이 나오는 듯 하다. 아무래도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보니 커피 가격으로 더 놓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도 아메리카노 기준 5,000원을 생각하고 있다. 가게 자리는 구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1층과 2층 이상을 모두 볼 것이고 1층이라면 20에서 30평대, 2층 이상이라면 무조건 30평대를 생각하고 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따른 것이라 자리에 맞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지불할 용의도 있지만 가급적 권리금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권리금이 책정이 되었다는 건 자리가 좋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납득이 간다면 나도 나갈 때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자리는 아무튼 매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해서 내년은 되어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 내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메뉴이다. 인테리어도 공간이 나와야 그곳에 맞는 설비는 하는 것이라 대략적인 구상만 해두고 자리를 봐가면서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한다.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카페이긴 하지만 나만의 특색이 있는 카페여야 한다. 커피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곁들일 메뉴가 특색이 있어야 손님이 찾을 수 있다. 주변에는 케이크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크루아상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구운 과자를 판매하는 곳도 다양하다.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먼저 카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내 가게를 찾을 명분을 만들지 못하면 그곳들이 선택되어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레터링 케이크를 10년은 운영해 왔지만 커피를 판매하고 카페를 운영해 본 적은 없다. 음료도 준비되지 못했고 카페에 팔 케이크와 디저트도 준비하지 못했다. 차별화된 메뉴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맛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내 케이크가 맛으로 유명하진 않다. 지금부터 개발을 해두어야 한다. 처음엔 공간, 즉 인테리어나 호기심에 방문할 수는 있어도 맛이 없다면 재방문은 없다. 하플도 망하는 이유가 재방문율에 있다. 아무리 처음에 시선을 끌어도 꾸준한 구매가 일어나지 못하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에 큰 돈을 들이기보다 메뉴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한다 생각해서 한 달여간 어떤 메뉴를 해야 꾸준히 찾는 가게가 될까에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의 가게는 케이크의 예약 주문과 조각 케이크를 판매하고자 기획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다. 주문 케이크는 이전과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조각 케이크의 수요가 많지 않았다. 손님을 끌어들일 만큼도 아니었고 매장에서 먹을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감성 사진도 없고 해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끈기가 부족했다. 로스를 해결하고자 배달도 해보았다. 4-5달 정도를 하고 현재 배달은 일시 중단한 상태다. 조각 케이크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포장과 배달에 의존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홍보비 없이 알기는 어렵다는 걸 느꼈고 무엇보다 배달은 남는 것이 너무 없다. 많이 팔아야 남는 구조이다. 내가 많이 팔려면 가격이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1인 매장에서는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고 케이크의 로스가 심해진다면 모를까 배달은 후순위로 미루고 매장에서 먹는 손님과 홀케이크 예약 주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살 만한 케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케이크를 도와줄 서브 제품이 없다. 매장에 오면 케이크를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가 함께 한다면 더욱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아보는 중이다. 그리고 카페는 역시 커피와 음료가 필요하다. 커피는 머신을 사두어서 따로 살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커피 머신을 알아도 보았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동 머신을 선택하였다.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라떼이다. 거품이 잘 나온 걸 알아보고자 해서 대형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건 3천만원씩을 하고 내가 알아본 거는 600만원 정도로 구매를 한 것 같다. 지금은 내가 먹을 커피만 내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씁쓸하지만 그래도 나라도 잘 활용을 하니 커피값 줄이고 좋지 않나 생각한다. 원두 회사는 처음에는 그냥 이름 있는 프리츠를 썼었다. 어느 날 가격이 올라서 그보다 좀 더 저렴한 매뉴팩트 커피를 원두로 현재는 쓰고 있고 카페를 하면 다른 원두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 중에 있다. 지금 원두도 나쁘진 않아서 가격이 더 괜찮은 게 아니라면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의 퀄리티다. 그리고 음료는 폭이 너무너무 넓다. 무엇을 팔고자에 따라 선택이 무한대인 것 같다. 우유를 좋아하시면 라떼가 필요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시면 차 종류가 필요하고 시원한 과일이 필요하면 주스도 있어야 하고 상큼한 게 땡기면 에이드도 있어야 하고 여름에는 빙수도 있어야 하고 선택 장애가 걸릴 정도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레시피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파우더나 시럽이 맛이 너무 많고 회사가 엄청 많다.
파우더나 시럽이 양의 조절이나 배합으로 조절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맛이 별로면 한 개만 만들고 아니면 한 봉지를 버려야 한다. 메뉴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것 같다.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내가 맛과 디자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그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 선택지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그런 경향이 있다. 커피숍에 가면 원두 고르라고 하는 게 어렵다. 그냥 기본 주세요 그런다. 왜냐면 그냥 커피면 된다. 쌉쌀하고 시원한 맛에 먹는 거다. 맛의 깊이보다 가볍게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공부해 나가며 개발을 하면 되고 대략적인 큰 틀이 구상되었으니 앞으로 세부적으로 알아볼 생각이다. 가게를 2번 준비해 보아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기존에 2번 가는 규모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운칠기삼을 바라는 건 아니고 운삼 기칠의 마음으로 절실히 절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언제나 파이팅이다.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